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위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령 한자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한자는 한자인데 유령이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일본의 개념인 것 같은데, 유령 한자, 일본어는 유령자에서 유레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레이지. 영어로는 고스트 캐릭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JIS 기본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출처 불명의 한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JIS 유령자, 유령 문자라고도 한다 되어 있는데, JIS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기본 한자 중에서 이렇게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할당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유령자라고 하는 것처럼 유령 글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죠. 일본에서는 또 언병이라고 그래서 언병, 말씀 언자에다가 유령 영자로 써서 말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풍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령 글자라고 하는 개념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글자에다가 이 유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의 통신산업성은 1978년에 JIS 기본 한자를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국민이 생활하는데 이 수준의 한자 지식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정하였다. 1978년에 한자를 제정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많이 쓰고 한자 문화권에 있는 데다 한자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쓰죠. 자막 같은 거, 일본 방송의 자막 같은 거 보시면 한자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한자를 읽는 것이 무려 4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음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서 각각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뜻으로 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가 있으면, 한국인 할 땐 강코크 진에서 진이잖아요, 진. 발음이 진이에요. 그런데, 인간 할 땐 닌겐이잖아요. 닌이 됩니다. 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단독으로 쓸 때는 뜻을 읽어서 히토라고 읽죠. 이런 것처럼 일본은 한자를 읽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읽기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본 한자를 정해서 이 정도는 꼭 알고 쓰자라고 하는 것을 1978년에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자를 전산화하는 작업에서 관련 작업자가 한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결여했거나 한자의 미세한 획의 차이의 입력 실수 등 작업상의 오류가 누적돼서 현대 대략 60자, 일설에 의하면 100자 정도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한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재밌죠? 그러니까 꼭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야 될 한자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전산화시킬 때 입력을 어떻게 하거나 할 때 누락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입력하는 사람이 이런 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해서 입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가 누적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한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우리 생물도 계속 유전자가 복제돼 나가지만 돌연변이가 생기잖아요. 복사 오류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글자계의 어떤 그런 일본의 한자에 있는 그런 환경 내의 돌연변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네요. 그쵸?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문자는 강희자전, 강희제가 만든, 중국의 강희제가 이제 수집한 청나라 때죠. 강희제가 그때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헌들을 뒤적여서 옥편을 만들죠. 근데 그러한 주요 자전에 실려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읽는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한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사사하라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 한자들이 별 뜻 없는 잘못 쓴 오자 또는 출처 없는 유령 한자임이 판명되었다.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유령 한자에 이런 예들이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네. 이런 거 휴라고 읽어야 될지 뭘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 뭘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는 나무 목변에 정자가 들어 있는데 결정할 때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거 포라고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상 자전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뜻이. 재밌네요. 그렇죠? 이거는
벌레 충자 변에 늘상 상자가 있네요. 그쵸?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상이라고 읽어야 될지. 뜻은 뭘까요? 뭐, 늘상 있는 벌레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바퀴벌레는 아닐 테고,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한자들이 있네요. 재미있네요. 유령 한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수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제정 당시에 참고한 여러 문헌 중에서 현재 내려오는 것지 않는 문헌이나 또 지명, 인명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벽촌, 아주 벽지에서 쓰던 글자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등록되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유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으로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냐면 대다수의 유령 환자는 도금이 불명이다.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형성 문자의 원리에 따라 임의적으로 음을 배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 포로 배당한다든지 이런 건 대라고 한다든지 이건 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이건 벽돌 전자니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각형 모양으로 깨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겠죠. 근데 유령 한자가 왜 계속 존속하고 있느냐? 일본에서 아직도 하고 있나 봐요. 1978년에 했으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1983년 JIS 한자 개정 작업으로 인해서 크나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니까 78년에 제정된 것 중에서 1905년 뒤에 한자 개정 작업을 하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유령 한자가 있지? 라고 이렇게 이때서야 발견한 거겠죠. 근데 이미 JIS 한자가 유니코드에 이렇게 코드로서 이렇게 등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문제로는 이제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글 소프트 같은데 1983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글이 아래아 한글 같은 게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근데 뭐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나올 때쯤 아마 좀 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유니코드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금이 뭔지도 모르고 잘 쓰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혼란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한자 문화권에 지금 영향을 미치겠죠.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유령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럼 있느냐?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거 유령 한자 뭘로 응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도금이 분명치 않으니까 도금을 임의대로 정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의로 정한다. 임의로 정해서 두 사람만의 비밀 통신 언어, 암호라든지 이런 거로 쓸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처 불명의 한자인 만큼 이들 한자 대부분은 매우 사용 빈도가 낮은 벽자이다. 벽자의 이 벽이라는 건 쓰이지 않는 거, 궁벽하다 이런 뜻이죠. 예, 우리 벽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시골의 벽지 뭐 이런 거. 그러나 비슷한 한자의 대용자로 쓰이기도 할 것이고 또 약자 및 속자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다. 또한 유령 한자라는 특이성에 끌린 일부 사람들, 이거 저 같은 사람들이죠. 유령 한자, 이거 뭐냐 한번 써볼까? 저는 작가니까 지금 이거 글감 소재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령 한자를 어떤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어떤 우화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한자인데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들이 유령 한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령 한자에 작가인 내가 임의로 뜻과 음을 부여해서 그것으로 문장을 한번 써서 한시를 써보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게 가능하겠죠. 예. 이 세상에 뭐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예. 작가라면 그런 식으로 응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아이디어에 흥미 있는 사람은 이러고도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한자를 여기 나와 있네요. 또 보니까 암호나 호기심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유령 한자로서의 용법이 생겨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령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그 1978년에 기본 한자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오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오류가 누적돼서 생긴 그런 잘못된 한자이지만 이미 등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쓰고 있는 글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정보였네요.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보가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